지난주 금요일에 휴장했던 뉴욕 증시는 간밤 이번 주에 발표되는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다리면서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는 여전하고요. 오펙 플러스에서의 감산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 역시 부추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클로징벨에서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됐던 노동시장 지표들의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실업률이나 경제활동 참가율은 좋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고용보고서가 이제 비농업 고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23만 6천 명 정도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컨센서스보다도 좀 낮은 상황이었고 2월 달보다는 또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월요일 시작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JP모건 측에서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경기 침체 이야기가 지배적이었다라고 시장을 평가를 했습니다. 옥스퍼드 쪽에서 나온 얘기는 고용 성장 둔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시장의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게 좀 끝나가고 있는 신호가 아니냐 이제 장중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CME 그룹 측에서 나온 거는 5월달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추가 인상할 것으로 그렇게 또 65% 정도 평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금리 인하냐 인상이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관련해서 이제 뉴욕 연준에서 소비자 기대 조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지난 10월 달 조사 이후에 처음으로 증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4.7% 정도 나왔는데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IMF 쪽에서 이제 시장의 금리 인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요국들이 아마 조만간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보고서를 내면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장중에 떨어져 있던 지수들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번 주 이제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3월 말 그 의사록, FOMC 회의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5월 달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측 가능하도록 해줄 것이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같은 날 장 시작 전에 CPI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2월 달에 6%에서 3월 달은 한 5.2%로 예상이 되는데 5% 아래로 쉽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는 모습들이 생길 거고요. 목요일 날 생산자 물가가 나오고 금요일 날 소매 판매가 나오는데 두 개 모두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분기 실적 시즌이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랑 그리고 은행권 많이 힘들었는데 웰스파고라든가 JP모건, 시티은행이라든가 블랙락, PNC 이런 회사들이 금요일 날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 관련해 가지고 S&P 500 기업들이 얼마나 이제 수익을 낼 거냐 이제 팩셋에서 예측을 해봤더니 6.8% 정도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연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기술주들 대형 기술주들도 나오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지나면 다음 주에는 넷플릭스가 18일 날 있고 19일 날 테슬라가 또 예정돼 있어가지고 이제 기업 실적 시즌 다가오기 때문에 종목별로 그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과연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확인해 봐야겠고요. 또 앞으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는 것을 대비를 해서 앞으로 종목별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별 이슈도 확인해 봐야겠죠.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대만 반도체가 3월달 월간 그 실적이 마이너스 10% 이상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매출이 특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다만 이제 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전체 매출을 봤을 때 한 3.9%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웹부시 측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는 뭐냐면은 경기 침체가 좀 약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다. 즉 3월 달에 이렇게 실적이 감소하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좀 이례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 반도체 산업 전체에 좀 어려움이 더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전반에 대한 어떤 우려를 얘기를 했고요. 시장에서 이제 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마이너스 1%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AMD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반도체 안 좋다 그랬는데 AMD 쪽에서는 오히려 더 상승하는 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런 해석들이 나오면서 이제 월스트리트 쪽에서는 또 좀 다르게 이제 그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게 칩 사이클이 이제 바닥이 다 와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한 6에서 8분기 정도 이렇게 랠리가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또 랠리를 좀 보이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밤에 마이크론이 8%나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는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생산 축소하고 이러면 정말 바닥이 오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한 거고, 다만 이제 문제되는 게 이제 경기 침체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존의 반도체 시장의 흐름이 V자형 패턴이 아니라 L자형 바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주의하면 되겠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실적 발표,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하는 특히나 이제 실적이 순이익이 마이너스 5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갭. 의류 만드는 회사죠. 의류 브랜드인데 이 회사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한 1%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는 또 한 5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한 5억 달러 이상 줄인다 이래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이었고, 그러면서 갭 주가가 5% 올랐는데, 이 갭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그 기술주들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조금 이 정도는 좀 과하지 않나, 너무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소비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회전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뉴스가 좀 크게 나왔어요. 애플이 지금 컴퓨터 출하량이 40%나 감소하면서 재고와 좀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IDC 쪽에서 이제 데이터가 나왔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PC 제조업체 출하량이 한 29% 정도 감소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레노버라든가 뭐 에이서스라든가 뭐 여러 휴렛패커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회사들이 한 30%씩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내놨는데, 지금 이제 나온 것들은 뭐냐면은 이제 블룸버그 측에서 나온 게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그래도 하반기쯤에는 이게 회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이 이제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한 1%대 정도 하락해서 이제 멈춘 것도 이제 이런 보고서들 덕분에 이렇게 멈췄는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 나온 게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맥북이나 이런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판매 비중이 한 6.6% 정도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제 12월 말까지 결산한 2023년도 1분기 결산 보고서를 보면은 이 회사는 이제 9월 말 결산 법인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5% 정도 매출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전체적인 전망은 또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스마트폰 판매가 좀 감소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지난밤에도 역시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또 방어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앞으로 또 서비스 분야에서 더 성장성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실적 시즌에 어떻게 해석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연간 매출은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비스 분야, 그리고 그 서비스 분야에서도 특히나 건강 관리와 관련된 이런 분야의 성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매출과 수익이 어떻게 나올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150달러 구간 이상에서는 그래도 추세가 이제 조정 국면에서 다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기대치를 좀 주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 입장에서는 현수진의 비중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 다만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좀 더 가셔야될 경우에는 150달러 기준으로 횡보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 이탈 시 비중 축소하고, 그리고 다시 떨어졌을 때는 이제 140달러 수준 떨어지면은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아이패드와 맥북 등 제품들의 판매는 부진하지만 서비스 분야에서의 성공으로 인해서 전체 매출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죠. 150달러를 기준으로 추세 전환이 가능할지 아니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횡보하는 길을 걷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간밤 종목별 흐름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섹터 확인해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이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약 1% 그리고 1.6%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구글의 경우에도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은 괜찮았는데요. 엔비디아가 2% 가까이 상승을 했고 또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8%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너지 섹터의 경우에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산업 섹터 그리고 부동산 섹터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으로는요. 대표적인 배당주 중 하나로 꼽히는 그런 종목이죠. 버라이전 가져오셨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버라이전을 가져온 이유도 아까 제가 이제 갭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실적 시즌에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그 약간의 실망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돌려봐야 될까. 그래서 이제 눈을 돌리는데 테마주를 쫓아가게 되면은 많이 힘든 상황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테마주가 아니라 오히려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냐를 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시가 기준으로 해서 6.6% 정도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버라이전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버라이전에 대해서 지난밤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워렌 버핏의 시크릿 포트폴리오다 이래가지고 이제 뉴 잉글랜드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제 자회사격인데 이 회사는 대표적으로 배당 수익을 기준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버크셔 해서웨이가 뭐 갖고 있나 보면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건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시크릿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회사가 버라이전 주식을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주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배당 투자가 별로 재미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다시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성장주들이 주춤할 때 다시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다. 그런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좀 내놨습니다. 최근에 이제 버라이전이 또 주목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5G 서비스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서비스를 다양하게 확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좋게 평가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마트폰 이용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아니면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증강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새로운 수익원으로 또 진행되고 있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보면은 지금 시가 기준 배당 수익률이 6.6% 정도 나오고요. 5년치 차트 보이는데 상당히 바닥권에 완전히 저가 수준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재무 구조가 크게 악화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펀은 한 7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 구조를 봤을 때도 지금 EPS는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매출과 순이익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곧바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있고 4월 들어가지고 기관들의 매도 의견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바닥권임을 인식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 시장 평균 목표가는 44달러까지 정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해 9월 저점 이후에 등락을 보이면서 이제 매물대 단계별로 좀 상승하는 주가를 상승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볼린저 밴드 상한선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에서 수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요 이제 매물대가 이제 아래쪽에서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봐야 됩니다. 4월 25일날 실적 발표 예정인데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1달러 19센트입니다. 전년 동기에 1달러 35센트였는데 상대적으로 기술주들에 비해서는 아까 AMD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는 데이터다 하락은 하겠지만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매수는 50일 이평선 아래쪽에 38달러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 보면은 아래쪽에 20일 이평선 37.5달러 수준을 얼마나 지지해 주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37달러까지 분할 매수 염두에 두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손절면은 아래쪽에 36달러 있는데 물론 짧게 다시 더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재매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장기적으로 저는 조금 더 높게 봤습니다. $50까지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버라이전 꼽아주셨는데요. 4월 25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가 $38, 목표가는 장기적으로 $50까지 바라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